네, 세계 핵談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북미 양측은 비핵화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 탑승을 해 있고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난닝역에 가림막 공사가 이루어지고 좀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앞서서 난닝역은 통과를 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최단 노선으로 지금 평양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노이로 왔던 그 경로를 그대로 역으로 해서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가는 길에 뭐 중국을 들린다든지 그런 경유 가능성은 어떻게 잘 보십니까? 됐을 때는 추후 협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북미 간에 별다른 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사실은 이번에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전에 1월 8일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 생일 정한 날짜에 이미 그 중국과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중 간의 이른바 전략적 소통을 이미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결론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논의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그 협상이 잘 안 돼서 중국 가서 또 그 얘기한다는 것이 아마 자존심도 그렇고 또 일러 바치는 것 같이 예. 좀 자주적으로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로 평양으로 돌아가서 추후 이제 북미 간에 있을 담판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바로 들리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뭐 오는 길 가는 길 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갔고 또 회담 결렬까지 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오히려 좀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조금 전에 뭐 연합뉴스에서도 잘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중국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고유한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이번에 그 베이징을 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원래 지금 3일부터 중국이 이제 양회라는 그 아주 큰 정치 행사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4일에 시진핑 주석 시간이 좀 비어 있긴 한다라고 하지만 예. 지금 가는 동선으로 봐서는 이제 곧장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 무역 협상 아주 매우 큰 그런 아주 중요한 의제를 두고 지금 협상 중이고요. 아직 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그 북한과의 그 협상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중국의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후에 뭔가 협상 과정에서 또 북한의 입장이 변했다 하면은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중국의 책임론을 또 그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일부 그 핵심 측근을 보내서 어쨌든 중국이 많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관통해서 가고 오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그 부담을 가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은 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거치지 않고 평양으로 바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방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러시아와의 이 공조 여부가 북미 관계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못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그 김정은 위원장 그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그 러시아와는 아직 정상회담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북러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도 그 안보리 제재라든가 또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죠. 예. 크림반도 점령에 따라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그 동병상련의 그런 건 있지만 서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라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뭐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도 그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러시아, 중국도 안보리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 그 비핵화 진전에 따르는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그 제재가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북한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순으로 역으로 이 제재도 풀리는 게 술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제재를 한꺼번에 풀어라라든가 더 많은 비핵화를 하라고 한다든가 서로 이제 계산법도 다르고 요구 조건이 달라서 결렬됐기 때문에 네. 양자 간의 협상도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또 특히 그 상임이사국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양자 간에 너무 의견 차이가 크고 어쨌든 그 결의는 안보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역할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 러시아의 관계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도 고유영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루캉 대변인이 제재 해제와 제재의 유연한 그 적용, 결국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 결의안들을 다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 이번 뭐 협상에서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2016년 이후에 5개의 제재를 해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이제 당연히 필요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도 뭐 강화를 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또 나름대로의 우군들을 만들어 놓고 또 국제사회 분위기를 또 환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우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아마 중국과 러시아 간의 와의 그런 어떤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저는 지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진영 연례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를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북한이 핵 포기의 결단을 하고 좀 더 통 큰 결단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을 신속히 끝내자. 그러면서도 알다시피 북한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례 행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북한이 핵 포기의 결단을 해라. 그것은 결국 이번 협상에서 이미 좀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됐든지 아니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됐든지 그 부분에 큰 결정을 좀 내리다라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로 좀 전달이 되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지금 붙여서 한 말 중에 보면 만약에 북한이 그런 핵의 그 포기의 결단을 하고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면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록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계속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도 그렇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적인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는 한국, 또 일본, 뭐 중국,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겠다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특히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안 좋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발언이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자신의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앞서서 신년사에서 밝혔던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의중이 좀 보인 것 같은데 이거 단순한 여론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제 뭐 밑에서 모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최고 지도자의 심기가 불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하고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왜곡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지난해부터 병진 노선의 새로운 그 결속을 하고 이 전략적 노선을 수정하고 경제발전 우선순위로 가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 자기들의 의도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병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적도 있고 또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자기들의 비핵화 의지라든가 선의를 왜곡하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지금도 북미 사이에 북한의 진정한 그런 비핵화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해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제 이런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요구 사항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의 기본 노선으로 지난해 4월에 병진 노선의 이 결속을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택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심이 섰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주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핵을 가진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갖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갖으려고 하는 데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도 비핵화보다는 핵군축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 내놔라. 비핵화로 가라. 군축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도 판이 깨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아직도 과거에 이제 그 관행과 불신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여론전 틀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도 그 있었던 자기들의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엇갈린 부분이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수 경제와 관련된 제재 5건이 이제 엇갈린 부분인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모든 제재를 말한 건 아니고 일부의 제재를 완화를 요구를 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근간을 좀 흔드는 제재를 다 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맞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비묘한데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내용상은 틀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이 11개가 통과가 된 것은 맞고요. 그중에 2016년 이후에 사실 6개인데 하나는 뭐 단독 하나 그 해외 그 여행 금지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5개를 지금 얘기를 해서 그중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민생 경제, 인민 생활에 관련된 항목만 좀 제재를 해제해달라라고 자신들이 요청했다라고 지금 밝혔죠. 예.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뭐 여기 나옵니다만 좀 들어가서 보면 그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큰 덩어리로 말하면 이게 2016년 이후부터 그 진행된 제재는 북한의 경제 전체를 옥조이는 제재였거든요. 예. 그전에는 북한이 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정해서 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 않았죠. 근데 이후의 제재는 전체를 옥죄는 제재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의 철광석, 또 수산물, 해외 노동자 송출, 섬유 제품을 일단 다 막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이 수입해야 할 유류 제품, 그것도 원유와 정제유를 쿼타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합작 싸움이라든지 금융 같은 것도 다 막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이 민수고 어떤 것이 군수인지 사실 자체가 확인이 매우 어렵죠. 예.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민수용으로 좀 남겨놨는데 그렇게 했더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버리고 또 그 자금은 북한은 지금 민수 경제라기보다 전체가 다 그 정부의 경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체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제재 해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배경 중에는 처음에는 그 6.12 북미 그 공동성명 이후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선 신고 검증이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도저히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 네. 공격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예. 해서 이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평양선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연구 폐기였었습니다.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북한 핵시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폐기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초기 조치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해서 그동안 계속 실무 접촉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부분에서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제재 완화 이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했고 실무적으로도 중간 단계에 그 정도 합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북한 측 주장에 의하면 아마도 하나의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그 폐기를 요구했다. 그게 아마 강선 정도로 지금은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영변 그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어쨌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북핵 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되게 된 배경 속에도 2002년 10월 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농축 우라늄이라는 부분은 이 추출된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와서 언제라도 터뜨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 미사일로 쏘는 그 핵폭탄도 있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쉽게 조립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고 또 그것은 테러 단체라든가 테러리스트에게도 넘어가면 그 미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분이라 미국이 그 부분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억지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니까 북한이 놀랐다는 얘기하는 그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지금 이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선 영변부터 해결하고 부분 해제하고 또 추후에 모든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과 핵탄두, 미사일 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건 다음으로 미루자는 입장인데 대해서 예. 미국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요구하고 핵탄두라든가 뭐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규모의 딜에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내용들이 예. 정상 간의談判 과정에서 최대치로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서로 이제 제재 완화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제재 해제에 해당되는 전면적인 제재 해제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완전히 다 내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결렬되긴 했지만 크게 나쁘진 않다고 우리가 지금 다소 이제 미래를 조금 그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중간 딜이라든가 스몰 딜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모든 예. 쟁점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추후 협상에서 아마도 이제는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조기 이행 조치까지 합의가 돼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 이제는 뭐 시간을 서로 끌 수가 없는 이제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조금 뭐 다소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큰 빅딜을 위한 하나의 진통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뭐 일단 지금은 결렬이 됐지만 서로의 의견이 좀 명확해진 만큼 추후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미가 올해부터 키 리졸브 연습 그리고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북미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지금 스탠스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뭐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영어 발표문을 제가 보니까 conclude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의미는 이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그 이름을 안 쓰겠다라는 의미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지금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2주를 하는 건데 예. 그걸 또 일주일로 줄였다가 또 뭐 3일로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좀 우려가 되는데요. 몇 가지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첫째는 이게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어쨌든 대규모 훈련이 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좀 줄이거나 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건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중단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키 리저브 같은 경우는 2주를 하는 것이고요. 2주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이제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작전 계획을 한미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2주 정도 필요한 게 일부 연습은 북한이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격퇴하느냐고 2부 연습은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으로 진군을 하는 그런 우리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인데 네. 지금 2부 연습은 다 빠졌고 1부 연습도 3일을 한다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거의 뭐 안 한다라는. 일주일을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한글 명칭을 바꿔서 이제 일주일간 시행을 한다고.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죠. 그걸 확인을 예. 했는데요. 그거는 뭐 우리 국방부에서 정확히 발표한 내용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예. 확실한 것은 어쨌든 2주 훈련을 확 줄인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전체 전력이 들어오거든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발표에 따르면 그걸 대대급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래서 상시 훈련을 한다. 예. 그 훈련의 의미가 굉장히 낮아지죠. 전체가 다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이 연합훈련이 돼야 되는데 네. 대대급 훈련이라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대비태세 약화에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렬이 되면서 그때 또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국이 비용을 충분히 대지 않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바꿀 때 이게 정말 북한 비핵화의 협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시각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건 앞으로 대비태세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충분한 비용을 부담 안 하면 훈련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자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자권을 다시 전환해서 오려면 이 연합훈련은 필수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합훈련들을 충분히 해야 우리가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확인이 되고 준비가 되는데 예. 연합훈련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축소가 된다면은 전자권 전환 환수, 전자권 전환 전환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동인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건부 비핵화론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북한도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처럼 똑같은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같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판을 깨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용의 얘기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군사 연습의 명칭을 바꾸고 또 이게 이제 3, 4월과 8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라든가 이 한반도 긴장이 연중 늘 그 군사 연습 계기로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상시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자산 전개는 당분간 유보하고
아니면은 이제 정세가 완화되면 그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군이 있는 한 연습은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대규모 어떤 그 병력 동원이라든가 전략 자산 동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